손실급보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건우 전문가님, 박수법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2부에서도 스피드 종목 진단 계속됩니다. 1부에 진단받지 못해서 아쉬우셨던 분들 지금 남겨주시면 2부에 더 많은 종목들 빠르게 달려가 보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매수 문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02-325-8200번, 325-8200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2부의 첫 번째 종목은 참 시장에서 이 테마로 굉장히 뜨거운 그쵸. 그런 종목입니다. 바로 이 유리기판 쪽에서 HB 테크놀로지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4월 초부터 아주 강력한 상승세를 좀 보여줬다가 지금은 약간은 소강 상태에 접어든 상황인데요.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사셨던 가격이 3,500원입니다. 네. 저렇게 쫙 치고 올라갈 때 사신 것 같고 비중 20%, 어쨌든 지금 10%가 넘는 수익을 거두고는 계십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4월에 급등 나올 때 따라 잡으셨습니다. 4월 4일에 매수했어요 라고 또 보내주셨는데요. 이 빨간 기둥에 따라 잡으셨어요. 그 이후에 그래도 수익률 잘 나오면서 장중에 우리 4,2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그쵸. 조금 이제 그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3개월 정도 보유할 생각으로 지금 매수를 하신 상황이고 목표가는 5,000원 보고 계십니다. 더 보유해도 괜찮은 건지 상승 가능성 있을까요? 라는 질문 보내주셨네요. 자, 전망이 좋지 않을까? 아니 나쁠까? 이거 딱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김구루 전문가께서는 이 종목 보유할까요? 매도할까요? 저는 보유입니다. 보유. 박수범 이사는요? 저도 보유입니다. 네, 두 분 다 가져가자라는 관점이신데요. 자, 김구루 전문가님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종목은 좀 잘 보셨다라고 먼저 말씀드리는 게 다행이네요. 지금요 유리기판주들이 사실 좀 선별적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이 HB테크 같은 경우는 좀 잘 가요. 다행입니다. 근데 이런 지점을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의견 주신 거를 보면은 질문 주신 거를 보면은 샀을 때 고점이 나와도 매도를 안 하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1번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제 3개월 정도 보유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은 제가 이 글라스 기판 얘기 나올 때마다 비유법으로 드는 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예요. 그렇죠? 전고체 배터리는 사례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작년에 전고체 배터리 한창 막 각광받았을 때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주목받았던 종목들이 올해에 똑같이 다 주목을 받던가요? 라고 제가 먼저 물어봐야 돼요. 왜냐면 아니거든요. 유리기판은, 그러니까 글라스 기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에게 공급되고 실제로 쓰겠다 하고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26년입니다. 이게 그럼 26년까지 어떠한 테마성이라든지 우리도 할 거야, 그럼 너네도 할래? 이런 움직임으로 사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중심이 아닌 애들도 껴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구분하는 건 뭘로 볼 수 있느냐? 뭐 그때그때 이슈를 체크하고 기업을 분석해야 되는데 이건 좀 어렵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차라리 이렇게 테마단에서 움직이는 거는 그냥 단기로만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HB테크는 사실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좀 잘 고르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3개월 보유는 안 돼요. 왜냐면 얘네 대장이 이제 삼성전기랑 이제 SKC잖아요. SKC 자회사가 이거를 하니까 중요한 거는 그럼 걔네가 중심이 되면 걔네들이 끌고 가야 되는데 걔네들도 막 오르락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네들 모멘텀 끝났는데 HB테크만 들고 있으면은 이제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는 좀 합리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3개월 이상 그러니까 중장기로 보유를 하실 거면 차라리 대장주를 보세요. 삼성전기나 SKC를 보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그건 안 맞고 종목은 괜찮으니까 목표가 5,000원은 저는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5,000원 될 때까지 풀홀딩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 보면 근거들이 딱딱딱 나오죠. 얘는 이제 포함되어져 있긴 해서 모멘텀 유지가 되는데 중심주는 아니다 보니까 변동성은 크고 한번 모멘텀 끊기면 쭉 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5,000원 갈 때까지 좀씩 팔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비중 정리하면서. 한 번에 풀 홀딩 하셨다가 지금 보세요. 이거 4월 9일만 하더라도 그냥 고가를 찍고 바로 24%를 이제 급락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한 종목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플러스 한 10% 가지고 있어서 와 수익이다 하고 좋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한 5%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굳이 그런 경험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량을 들고 있는 거를 이제 조금씩 수익 실현하면서 5,000원까지 보는 전략으로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에 대한 세부적인 전략 조금씩 신중하게 갈 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이번엔 박수범 이사인데요. 역시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망 뭐 중장기도 괜찮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뭐 중장기도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앞에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도 얘기가 좀 많이 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온 게 작년부터 얘기가 좀 나왔었고요. 인텔에서도 이제 작년 5월달부터 우리 유리기판에 투자하겠다. 그러면서 2030년에 양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국내 기업 쪽에서는 가장 빠르게 지금 현재 양산에 들어갈 회사가 바로 SKC의 자회사인 SK 앱솔릭스라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지금 2분기에 이제 시제품이 나온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시제품이 나오면 제가 봤을 때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지금 현재보다 더 뜨거울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수율을 잡기 위한 이제 파일럿 라인만 지금 깔아놓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일럿 라인이 이제 테스트가 이제 끝나게 되면 이제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 HBM 테크놀로지도 좋지만 뭐 앞에서도 우리 전문가님이 HB 테크놀로지 좋지만 다른 종목도 좀 보자라고 말씀하셨듯이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솔직히 HB 테크놀로지보다는 저는 소재가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YC캠이라든지 아니면 JNTC라든지 이쪽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소재 회사가 두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를 제가 봤을 때는 좀 갈아타시는 게 단기적 수익을 답은 뭐 1, 2%라도 더 만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가격 전략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건 동사를 계속해서 보유해서 가져가신다면 저는 일단 목표가는 5,0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는요? 손절 가격은 지금 현재 3,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 글래스 판 관련해가지고 HB 테크놀로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분 다 의견 좀 정리해드리자면 두 분 보유를 다 해보자라는 네. 관점이시고 지금 김건우 전문가는 목표가 5,000원 그리고 손절가 3,200원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중장기를 생각하실 거라면 삼성전기나 SKC 같은 대장주를 보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관점 그리고 매도를 할 때도 분할 매도 전략 얘기하셨고요. 박수범 이사께서는 이제 단기도 좋고 중장기도 좋다. 하지만 이제 다른 기회비용 차원에서 다른 종목들도 있으니까 골고루 보자는 관점이시고요. 역시 목표가 5,000원, 손절가 3,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스피드 종목 진단 다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또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또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목표가까지 보내주셔도 좋고요. 전화 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 전화 주시면 두 분과 직접 이야기 나누시면서 더욱더 속 시원한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부의 두 번째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필수님께서 네. 오늘 또 흐름이 괜찮았네요. 테크윙 되겠습니다. 35,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오늘 또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축하드립니다. 30%의 비중이라서 비중도 상당하신데요. 자, 어떻게 이제 해야 될까요? 마음속으로는 지금 4만 원 기대하고 있는데 거의 다 왔거든요. 근데 이게 4만 원 기다리다가 또 안 맞아요.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 테크윙은 이제 좀 세부적인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김근우 전문가님 테크윙입니다. 우선은 테크윙 이게 저도 무서워요. 이런 종목들 보면. 그런가요? 네. 왜냐면 이미 오버슈팅을 지나서 한참 오버슈팅 중이에요. 근데 이게 그럼 어디까지 갈까요? 이런 질문인 거잖아요. 네. 사실 저는 이런 거는 계속 트레이딩 뷰로 봅니다. 제가 만약 매매를 하면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계속해요. 그만큼 이제 슈팅이 워낙 잘 나오고 변동성이 상방으로 계속 튀기 때문에 잘라서는 되게 좋은 종목인데 이거를 그럼 홀딩해도 될까요는 되게 무서운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어찌 될지 모르니까요. 맞아요. 근데 네. 제가 이 종목은 사실 추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슈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4만 원은 갈 겁니다. 근데 이거 지금 비중 30%시잖아요. 저랑 약속하셔야 돼요. 4만 원 가면 팔기로. 왜냐면요. 이렇게 쫙 올라간 종목들은요. 그러니까 조정 없이. 이건 지금 기간 조정이라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아는 기간 조정은 이런 거예요. 올라갔다가
옆으로 좀 갔다가 올라갔다가 또 옆으로 갔다가 또 밑으로 갔다가 이런 게 조정이 발생해야 돼요. 그래야 튼튼하게 올라갑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견고하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테크윙을 한번 보면요. 이 조정이라는 게 하루입니다. 이틀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조정으로 보기 좀 어려워요. 그냥 계속 슈팅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랑 약속하셔야 돼요. 30% 비중으로는 4만 원까지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매도를 잘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얘가 하방으로 가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신다라면 저는 지금 3만 5천 원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이게 지금 많이 차이도 안 나요. 그래도 3만 7천 원에서 3만 6,500원 되는 구간이 있죠. 네. 여기까지 만약에 하방으로 쭉 내려온다. 급락이 발생한다. 그럼 그냥 수익 실현하세요. 일부라도. 왜냐하면 물량 자체, 그러니까 지금 비중 자체를 크게 들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럴 때에는 우리가 머릿속에 경각심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고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구나. 이거를 인지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단기로만 보는 뷰예요, 지금은. 이거는 뭐 중장기가 없습니다, 테크윙은. 네. 그래서 내려왔을 때 어디서 수익 실현해야 되는지. 위로 갔으면은 4만 원까지는 저는 충분히 간다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이건 내일이 될 겁니다. 하루 만에 당락이 결정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방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보는데 뭐 주식에 100%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방으로 네. 간다라면 37,000원 거기서는 이제 수익 실현하는 걸로 저랑 약속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필수님께서는 내일 시장 진짜 계속 HTS 이렇게 네. 보고 계셔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일찍 일어나시고. 네, 단기 네. 전략입니다. 4만 원 예, 가능하고요. 근데 이 종목 자체가 변동성에다가 슈팅 계속 나왔죠. 멈춤 없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리스크예요. 그래서 손절 가격 36,500원에서 37,000원 사이 반드시 지켜주시면서 수익 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밤늦게 수고하십니다. 아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제가 세코닉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7,700원 10% 매수했습니다. 7,700원에 10%. 그럼 이 종목 예, 예. 이번 주 어제 오늘 매수하신 걸까요? 예, 조금 더. 토마토에서 추천해서 했거든요. 아, 추천받고 매수를 하셨는데 어제 상승했다가 오늘 좀 바로 다 빠지기는 했네요. 오늘 좀 그 차트를 보니까 네. 차트 안 보고 봤는데 차트를 보니까 음봉이 나가지고 그러니까요. 오늘 좀 큰 어떻게 폭의 수익을 볼수 하락이 있는지 나오면서 궁금해요. 손실로 예. 들어가셨는데 그럼 어떤 점을 해결해 드리면 좋을까요?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급등의 의미 또 오늘의 하락의 의미를 좀 분석을 해보면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 찾아보도록 할게요. 박수범 이사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수고하십니다. 네. 세코닉스를 좀 들어가셨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세코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관련해서 이제 카메라 렌즈 쪽이지 않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은 어떤 그런 이슈가 있으면은 뭐 주가가 단기간 반등을 주다가 금방 또 제자리로 내려오는 어떻게 보면 박스피에서 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뭐 외국인들이 수급의 주체로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흐름도 아니고 기관 쪽도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보게 되면 1,100억 정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게 좀 솔직히 좀 어렵긴 합니다만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저런 이슈가 있고 지금 현재 앞으로도 그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어떻게 보면 뭐 있다라고 얘기는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부분들이 워낙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차트를 좀 보시면은 이렇게 차트를 지금 뭐 작년 6월 달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주가 일봉의 움직임들이 보면 계속해서 올라갈 때마다 윗꼬리를 답니다. 윗꼬리를 달고 그리고 보시면은 양봉보다는 음봉이 좀 많은 편이고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거래량이 좀 형성되었다라고 싶으면은 계속해서 윗꼬리를 좀 달아요. 이런 부분들이 특징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차트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매수 시점을 잡고 매도 시점을 잡기 위한 어떤 패턴을 분석하려고 우리가 차트를 많이들 보거든요.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지문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마다 지문이 틀리듯이,
종목들마다 성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코닉스에 대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성향 자체가 어떤 성향인지를 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거래량이 형성이 될 때마다 윗꼬리를 계속 단다? 이런 거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 좀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 수익을 노리고 들어갔다가, 그날 하루 들어갔다가, 그날 바로 빠져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길어봐야 뭐 2, 3일 정도 보유했다가, 아니면 다시 현금화시켜서, 다시 다른 종목으로 대응한다든지, 이런 이제 단기성이, 좀 사양이 있는 개인 투자자가 되었든, 아니면 그게 뭐 외국인이 되었던 기관이 되었던 간에 누가 되었던 간에 일단 상당한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사에 대해서. 그래서 동사가 오늘 뭐 이틀 동안 강한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도 잘 형성되었는데 오늘 양봉을 감싸는 음봉이 나왔다라는 건 추세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렇게 되면 추세가 전환되었다. 고점을 찍고 이제 추가적인 조정에 들어갈 거다라고 많이들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코닉스의 아쉬운 점은 첫 번째는 동사의 어떤 성장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주가가 상당히 좀 못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그렇다 해서 뭐 상당한 뭐 고평가되어 있는 위치도 아니에요. 주가 자체가. 항상 그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다들 아직까지는 미성숙 단계다. 저는 이런 친구들 볼 때마다 이제 아직은 뭐라고 해야 되나, 청소년기, 질풍노도의 시기, 뭐 그런 과정을 좀 겪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고, 좀 더 안정적인 매출처가 만들어지고, 좀 더 안정적인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면, 그때 대응하시도 늦지 않으시니까요. 그리고 매수가도 어차피 좀 근처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시면은, 내일 당장이라도 그냥 현금화하시고, 다른 종목 쪽으로 좀 더 안정적인, 그리고 패턴이 좀 더 뭐 중장기 관점의 물량들이 좀 많이 들어오면서 상승 추세를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교체 매매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세코닉스 내일 좀 매도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내일 좀 반등이 나오면서 그래도 수익을 챙기고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조금은 아쉽지만 한번 내일 매도 타이밍 잡아볼까요,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세코닉스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이 진단받으면 원하시는 그런 대답이 안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빨리 좀 판단을 하시고 좀 객관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포트로 바꾸는 게 또 중요한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이런 기회니까 꼭 연락들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2부에 또 두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네, 큐렉서요. 큐렉소, 의료 AI.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24%입니다. 얼마에 사셨어요? 14,800원이요. 14,800원. 오늘 한 번 또 회복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네. 예, 큐렉소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올라갈 수 있는지, 늦가기를 해야 되는지.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뭐 최근에 뭐 원가 절감 얘기도 나오고 뭐 매출 나아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좀 알아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자, 네. 전화하신 분뿐만 아니라 이 박정숙님 또 주식 부자님께서도 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 같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근우 전문가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청자님.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하는 이야기 듣고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자, 우선은 우리가 이 큐렉소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의료 AI 관련된 모멘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의료용 로봇입니다. 그래서 사실 의료 AI 같은 경우는 큐렉소가 독보적이진 않아요. 근데 의료용 로봇 단계에서 큐렉소가 좀 독보적이죠. 왜냐하면 그걸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멘텀 중에 하나라도 각광을 받으면 바로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로 보셔야 되냐라면 우리가 예를 들어 반도체 하면 종목들이 막 100개가 넘고 몇백 개가 있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선별적인 움직임이 발생합니다. 근데 로봇이나 의료 AI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는 그냥 정해진 애들끼리만 가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거는요, 의료 AI나 의료용 로봇이라든지 또 로봇 테마 같은 경우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테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올 거예요. 이런
등락의 폭이 발생하는 그리고 시장의 중심이 되는 또 거래가 막 발생하는 이런 순간이 올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러면 그때 매매를 하고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로봇 이야기할 때 자주 드리는 예시가 있어요. 로봇을 가지고 지금 돈 버는 회사가 있나요? 없습니다. 의료 AI 가지고 돈 버는 회사가 있나요? 지금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말인 즉슨 우리가 실적이 얘네들이 좋게 나올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투자자 중에. 오히려 얘네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 집중을 하고 본다라는 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테마주랑 똑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시장에 수급이 들어오면 막 주가가 올라갔다가요. 시장에 관심이 없어지면 내려갑니다. 지금 숫자가 찍히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또는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 중에서도 좀 규모가 있는 회사라든지 이런 데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스스로 판단하셔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얘는 앞으로 등락을 발생하는 폭이 발생할 건데 언제 나온다? 제가 이거 명시할 수가 없어요. 테마단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지금의 주기를 봤을 때는 의료 AI 같은 경우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는요. 이제 6개월에 한 번씩은 보통 테마가 형성됐던 강하게 테마가 형성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얘가 쉬고 있는 기간이 이미 3달, 4달 됐잖아요. 그렇다라는 거는 그럼 앞으로 한 3, 4개월 정도 기다릴 수 있겠는가 이 지점을 좀 보셔야 되는 거고 기다릴 수 있다라면 사실 이게 보고 있는 게 좀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소외주기 때문에 좀 흘러내릴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의 반등폭을 보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는 최소한 폭이 그래도 20, 30%는 충분히 반등을 주잖아요. 한번 테마가 형성됐을 때 더 강했을 때도 있고요. 그렇다라는 관점으로 3, 4개월 정도 한번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이렇게 모멘텀이 끝난 애들은 정리를 합니다. 왜냐면 사실 이 구간까지 갖고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모멘텀이 강했을 때 이런 시세를 등락을 줄 수 있을 때에만 이 종목을 갖고 가고 그게 만약에 끝났다라는 판단이 되면 아예 정리를 하는 겁니다. 대신 이 두 개는 스스로 좀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큐렉소를 정리한 다음에 예를 들어 정리한다는 판단을 했을 때 정리한 다음에 뭘 볼 거냐 이게 중요한데 똑같은 이런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멘텀이 끝난 주식, 모멘텀이 다 이제 없고 이제 하방으로의 압력이 훨씬 큰 구간에서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다라는 거는 저는 굳이 선택하지 않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큐렉소가 다음 반등기에 본절 가격까지 충분히 줄 수 있는 반등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한 3, 4개월 기다리시는 게 저는 조금 그나마 낫다라고 보니까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중장기로는 매수가 도달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손실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궁금증 해결되셨어요? 아니, 그 물타기는 하지 말아요. 추가 매수는 어떻게 할까요? 안 돼요. 지금 24%잖아요. 여기서 한 번만 더 사면은 반 들고 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주식엔 100%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50% 비중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리스크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는 좀 권장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궁금한 거 해결되셨죠? 감사합니다. 네, 잘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큐렉소였습니다. 네. 자, 스피드 종목 진단 계속해서 이어가고요. 채팅창을 통해서 그리고 전화를 이용하시면서 궁금한 내용들 빠르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채팅창에 남겨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반드시 남겨주셔야 하고요. 매수 문의 함께 보내주세요. 전화 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유튜브에 올려주신 종목으로 이어갑니다. CIS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오늘 좀 반등하는 모습이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오늘 반등 나오면서 1850원까지 올라왔는데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은 조금 더 높습니다. 13,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 담으셨네요. 이사님, 이 종목도 쉽지만은 않은 종목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오늘 반등이 좀 의미 있는 반등일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오늘 2차 전지 쪽이 전체적으로 좀 반등을 주는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CIS 하면 우리가 전고체 관련된 이제 장비 업체로 많이들 또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오늘 좀 삼성 SDI가 반등이 좀 잘 나왔어요. 차트를 보면서 좀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 SDI가 보면 오늘 보게 되면 그동안 좀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다가 오늘 오랜만에 양봉을 보여주면서 5% 정도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조금 아쉽다면 거래량이 좀 더 크게 터져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원하는 거래량 한 100만 주 이상의
거래량만 좀 형성된다면 확실하게 추세적인 전환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쉽게도 지금 현재 일봉은 5%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수급이 생각보다는 좀 약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하고요. 그러다 보니 삼성 SDI가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튼 뭐 이수페타시스도 움직였는데,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가 보면 이제 국내 시장에 있어서 LG 엔솔이나 SK온보다도 삼성 SDI가 상당히 빠르게 지금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상온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 LG 엔솔이 위주로 스타트를 걸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많은 투자를 통해서 그만큼 생산 캐파도 늘렸고 시장 점유율도 늘렸던 부분이었는데, 삼성 SDI는 대략적으로 도요타에서 2017년 정도에서 그때 당시에 구조조정을 한번 했었어요. 구조조정을 크게 하면서 전고체 개발했던 연구원들을 해고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 해고가 되었던 전고체 배터리 개발자들을 다 누가 데려왔냐? 삼성 SDI에서 다 데려왔어요. 다 데려와서 그분들을 통해서 다른 기업들보다 상당히 빠르게 전고체에 대한 기술력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LG 엔솔도 있고 SK온도 있는데, 이쪽에서는 전고체 배터리 2030년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삼성 SDI가 2027년에 만들 수 있지? 지금 도요타에서도 2027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도요타에서 해고되었던 전고체 개발자들, 연구자들이 많이 삼성 SDI로 들어와서 전고체 배터리에 좀 특화되어 있는 흐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삼성 SDI는 저는 그냥 다른 2차 전지와는 다르게 전고체 배터리 관련 하나의 또 바로미터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뭐 그러다 보니 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또 만드는 국내에서 유일한 회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7% 정도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이런 부분들은 삼성 SDI도 움직이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그에 따른 좀 수익 어떻게 보면 같이 박자를 맞춰서 좀 움직임 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이것도 좀 아쉬운 게 좀 거래량이 10만 주가 조금 넘었어요. 일봉은 7% 넘게 올랐는데, 뭐 그래서 아직은 이게 지금 확실하게 터닝 포인트를 잡아줬다 안 잡아줬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긴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질문하신 CIS 또한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이 친구도 오늘 5% 가까이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가가 그야말로 뭐 하루에 반등도 제대로 주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여주는 흐름들이었습니다. 이평선들을 깨고 내려오면서 역배열 구간을 좀 만드는 흐름들이었는데, 여기서 지금 이 친구도 마찬가지 거래량이 56만 주, 그러니까 평균 거래량과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상당히 아쉽다. 그래서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마찬가지고 CIS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아직 확실하게 저점 신호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이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뭐 서두에서도 일부에서도 제가 2차 전지 상담을 해드릴 때 일단 1분기 실적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1분기 실적이 그래도 지금 현재 뭔가 제가 봤을 땐 솔직히 좀 어닝 쇼크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쪽이 되었든 아니면 포스코 계열사가 되었든 간에, 그리고 그 외에 중소형주들도 마찬가지로 어닝 쇼크는 발생한다는 건 누구나 예측은 다 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만큼의 어닝 쇼크가 발생하냐. 우리가 굉장히 우려했던 것보단 그래도 그나마 이 정도는 선방했다 라는 그래도 시그널이 분기 실적이 나와준다면, 저는 그래도 단기간에 빠르게 좀 2차 전지 쪽에 안정화를 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CIS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고, 1분기 실적이 어떻게 관련주들이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마찬가지고 동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실적이 좀 나와주는지를 보고 그때 가서 좀 더 과감하게 투자 포인트를 잡아 나가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냥 목표가 손절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은 보유를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CIS는 조금 더 여러 가지 확인이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네. 당장 대응은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오늘 상승이 나왔지만 상승에 비해서 거래량도 좀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추세 상승을 확신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실적 확인한 후에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들 다시 세워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요즘 좀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종목 보겠습니다. 미세 플라스틱님께서 실리콘2 화장품 관련 종목을 올려주셨고 사셨던 가격이 12,500원입니다. 뭐 이제 같이 좀 가시는 것 같아요. 네. 불타기 하시는 것 같은데 10%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은 이게 좋게 보시나 봐요. 추가 매수도 좀 가능할까요? 지금 잘 올라가요. 이러는데 거의 지금 최근에 신고가 나오고 있고 작년 5월에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올해 들어가지고 이게 2월 이후에 또 추가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목표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저는 해도 된답니다. 네, 어떤 거냐면 너무 결론 빨리 얘기했나요? 좋아요. 사실 실리콘2가 지금 화장품이 좀 개가 나뉩니다. 이제 중국향이 있고 지금 실리콘2는 미국향이에요. 근데 미국향은 되게 잘 나가죠. 근데 중국향은 좀 삐걱거리고 있었고 최근에 좀 풀리고 있긴 한데 이 얘기 제가 왜 먼저 드리냐면요. 사실 한알령 이후에 2017년이었죠? 처음 나온 게. 네. 한알령 이후에 화장품 회사들이 팔로를 못 찾았어요. 원래는 우리가 중국발 매출을 기대감을 얹고 그리고 실제 매출도 잘 나온 데도 많았고요. 의존이 많았죠. 그래서 그렇죠. 제가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났는데 네.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던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실리콘2가 굉장히 잘 팔로를 개척한 거죠. 미국향 이제 클렌징 폼이라든지 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팔렸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왔어요. 저는 이런 종목들이 되게 좋아요. 실적이 잘 나왔고 앞으로 잘 나올 게 기대가 되는데 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 이런 거는 더 사서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실리콘투가 미국에서 잘 나가는데 이거는 이제 막 잘 나가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작년에도 점차 팔로를 개척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흔히 말해서 우리가 화장품 살 때 막 입소문 많이 타잖아요. 그렇죠. 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이제 미국에 그치지 않고 지금 유럽 팔로까지 개척을 한다라고 해요. 게다가 사실 우리가 제일 이제 팔기 쉬웠던 게 중국이었는데 중국도 지금 개방을 한 해 만에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게 풀리기 시작한다면 실리콘2가 이미 수출 데이터는 많기 때문에 미국향 제품을 이제 유럽에도 그리고 중국에도 납품할 가능성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상승 랠리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실적 나오게 되면은 아마도 상승분이 조금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끌고 가는 전략으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단기 목표가는 따로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위로 상방으로 좀 많이 열려있는 자리라다 보니까, 우선 한 15,000원까지는 1차적으로 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가격부터 이제 아마 눌림이 또 발생할 텐데, 그때는 실적 보면서 가야 됩니다. 아셨죠? 15,000원 정도에서 일부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이제 분기 실적 보고 나서 판단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추가 매수는 내일 시초가 바로 해도 됩니까? 네, 내일 뭐 갭이 많이 뜨는 게 아니면 아마 종가 주변에서 시작을 할 텐데, 그때 사시는 거는 큰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실리콘2 더 사셔도 되고요. 지금 목표가 15,000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지금 현재 노리고 있는 그런 회사이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매출 기대감이 좋다라고 판단해 주셨습니다. 네. 자, 다음은 저희 채팅창에서 처음 인사해 주시는 귀여운 펭귄님께서 또 종목도 함께 남겨주셨는데요.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가는 17,000원입니다. 비중 10% 담으셨고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는 우리 귀여운 펭귄님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좀 다양하게 상담을 많이 신청해 주시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 종목이 일단 오늘은 다시 좀 반등이 4%대 반등이 나오면서 14,900원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좀 가파르게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총선 다음 날이었죠. 우리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빠지면서 좀 크게 개파락하는 모습도 연출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반등이 좀 의미를 부여하면서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한다면 손실 없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뭐 아시다시피 뭐 지금 체코 원전 내기에 대한 이제 총 공사비가 30조 원인데 이 부분이 이제 4월 3일까지 입찰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안 남았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금
체코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곳은 이제 프랑스예요. 프랑스랑 우리나라랑 지금 현재 체코 원전을 수주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지금 현재 줄달리기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웨스팅하우스는 체코에서 자기네들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해서 이제 미국 기업인 웨스팅하우스는 이제 떨어져 나간 상황이고요.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전력에 있어서 80%가 원전에서 나옵니다. 그 정도로 원전이 엄청나게 많아요. 다만 상당히 좀 노후화가 되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좀 단점이고 최신 기술을 정말 가지고 있냐 없냐에 대한 갑론을박도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 하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서 원전을 통해서 전력 공급을 80%까지 끌어올린 나라는 프랑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바로 또 체코가 옆에 또 붙어 있는 또 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어떤 식의 또 발주가 일어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한국이 체코 발주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할 수 있지 않겠냐. 뭐 4개 다 우리가 가져올 수 없다 하더라도 단 1개라도 우리에게 좀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좀 관점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되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과는 별도로 아무래도 유럽 시장에서의 그런 이제 호재가 발생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관점도 있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시다시피 모든 발전소, 화력 발전이 되었던 원전이 되었던 풍력이 되었던 아니면 태양광이 되었던 간에 태양광은 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그 관련된 기자재를 좀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특히나 기자재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또 미국입니다. 의외로 아이러니하게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웨스팅하우스랑 이제 3년 전에 계약을 해서 웨스팅하우스에서 영업을 해서 따오면은 그걸 시공을 현대건설에서 좀 하고 있다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단기적인 조정 이평선들을 뚫고 내려와서 다시 한번 좀 일적 반등은 좀 나아질 수 있다는 관점이고요. 일단 지금 4월 30일이니까 체코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보고 그때까지 좀 홀딩을 해서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혹시 목표가나 손절가, 가격적인 대응 전략은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지금 당장 말씀드리는 게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일단 4월 30일 날 체코가 어떻게 발표하는지를 보고 그때 네. 가서 목표가랑 손절가를 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달 말에 그 이슈를 한번 지켜보면서 저희가 대응 전략 짜보도록 하겠고요.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한번 긴밀하게 그 이슈 체크하시면서 준비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종목 여기까지 보고요. 글로벌 증시 상황 잠깐 보겠습니다. 네. 유럽 증시는 상승 출발했다가 상승폭을 많이 축소했습니다. CNBC 측에서는 최근에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니까 이 부분에 영향을 받는다고도 하고 앞서서 1부 때 9시 반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왔었는데 여전히 좀 과열된 고용지표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이쪽에 좀 더 포인트를 맞췄다는 분석들 나오고 있고요. 미국 증시도 개장을 했는데요. 지금 다우존스만 오르고 있고 나머지 S&P 500하고 나스닥은 좀 하락을 하게 되면서 혼조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금요일까지 오늘 같은 상승세 쭉쭉 이어지면서 좀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한번 미국장이 오늘 어떻게 마무리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한테는 히든카드 있으니까요. 히든카드 만나러 가보시죠.